실록 4권 문종특이년 10월 10일 경진 15번째 기사 1450년 명경태 1년 문경 현감 조추가 염초 굽는 패단에 대해 상사하다. 염초는 진을 공격하고 적을 부수는 도구이니 많이 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워낼 때 민폐가 여러 가지로 많은데 시는 우선 한두 가지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각도 도예수의 근처 각고울이라면 그래도 괜찮다고 하겠으나 원로 이 각고울 백성들은 패를 받음이 매우 심합니다. 염초의 흙은 없는 곳이 없는데 취토장이 뇌물을 받는 곳에서는 있는 것을 없다고 하여 조금만 취하고 뇌물이 없는 곳에서는 없는 것을 있다고 하여 잡토를 많이 파내니 농우가 피곤한 말이 잇따라 끊임없이 씻고 오지만 마침내 쓸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내가 파낸 흙이 아니라고 핑계하고 허물을 진발에 싣고 온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또 별감은 나라에서 논의하여 상을 주고 가자하는 언전이 있기 때문에 비록 백성들을 사역시키는 것이 기한이 있지만 그 기한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가자하려고 하여 소출을 다른 데의 배가 되도록 기필합니다. 가을철이면 괜찮겠으나 봄철이면 농살이 한창 바쁘고 백성들이 모두 식량이 어려워서 집에 있으면 초식하여 굶주림을 면할 수 없으나 출력할 때는 부득이 남에게 구워서 가니 굶주리고 목이 말라서 한 번도 배가 부를 수가 없습니다. 치전할 힘은 염초를 구워내는 역사에 지쳐서 파종하는 시기가 흙을 씻는 날짜 때문에 지나가니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여 잇따라 계속 도망합니다. 백성들이 근심하고 탄식하여 이를 말한 지가 오래됩니다. 신은 생각건대 나라에서 그 해마다 각도에서 소출한 많고 적은 수량의 중간을 취하여 각도에서 구워 만든 수량을 헤아려 정하여서 항구한 법칙으로 삼도록 하며 부족하면 죄를 주고 비록 그 수량을 초과하더라도 또한 신자의 분수 밖의 일이 아니니 가자하지 아니하도록 하면 백성들을 기한이 넘도록 사역시키는 패단은 거의 구제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별감으로 하여금 하게할 당시에 먼저 각 고울에 출토하는 것을 헤아려서 각 고울에서 취토할 수량을 짐작하여 정하게 한다면 취토장이 무리하는 계략을 행할 수가 없고 염초의 산출은 전일의 배가 될 것입니다. 하니 의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염토에 많고 적은 것을 수량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취토장이 사정에 따라서 배단을 일으키는 것은 일찍이 세운 법에 의해 엄격히 다스리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취토장은 염초가 있는 흙을 채취하던 일을 맡아보던 공장이다. 문정실록 4권 문정특이년 10월 10일 경진 16번째 기사 고승포 만호 강자 회가 호피와 표피의 값을 정할 것을 상수하다. 중국에 진언하는 호피와 표피는 심히 희귀하므로 백성들이 무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상중, 중등, 하등의 값을 정하소서 하니 의정부에서 인원하기를 호피는 민간에서 얻기가 어려운 물건이므로 무역하지 않을 수 없으니 마땅히 값을 정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금, 은의 값은 민간에서 정한 법을 따르는데 호피와 표피는 어찌하여 값을 정할 수가 없는가? 만약 이를 정하지 않는다면 후에 날로 값이 오를 것이니 다시 이를 의논하도록 하라. 하니 의정부에서 다시 의논하기를 외방에 함장으로서 잡아서 상납하는 것이 이미 전의 법규에 있는데 지금 그 값을 정하면 마땅히 공가에서 그 값을 주어야 하니 반드시 백성들에게 취령하는 패단이 있을 것입니다. 또 나라에서 그 대납을 금지하는데 그 값을 정한다면 이것은 나라에서 그들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는 것이요 비록 값을 정하도록 하더라도 그들이 저희끼리 서로 바꾸는 것을 또한 금지할 수가 없으니 거전대로 하는 것만 가지 못합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4권 문정특이년 10월 10일 경진 17번째 기사 창원부사 이희장이 소산이 아닌 곡물의 부과를 다시 상정할 것을 상수하다.
공물을 상정할 때 각각 그 땅의 소산으로서 나누어 정하였으나 그러나 능히 자세히 살피지 못하니 나는 곳과 나지 않는 곳을 혼잡하게 나누어 정한 까닭에 나지 않는 마을에서는 부득이 값을 가지고 먼 곳에 가서 구하게 되니 패단이 막심합니다. 청컨대 토산을 바꾸어 정하여 백성들의 병폐를 없애소서 하니 의정부에서 의논하기를 그전대로 하는 것이 갑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상정한 지가 이미 오래되고 토산이 각각 다르니 만약 고쳐서 상정한다면 반드시 백성들에게 편리할 것이다. 이문하여 찾아가서 조사하게 하고 다시 마련을 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니 그것을 다시 의논하도록 하라 하니 의정부에서 다시 의논하기를 만일 복밀이 강원도에서 난다 하여 다른 도에 정하지 아니하고 모두 강원도에 정한다면 강원도에서 반드시 능히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용궁 예천에서 돗자리를 소산하는데 모두 이곳에서 정한다면 반드시 능히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물건이 이와 같으니 소산을 가지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국을 설치하여 다시 상정을 더 하는 것이 편할 것이다. 마땅히 다시 대신들과 의논하라 하였으나 뒤에 대신들이 불가하다고 고집하여 일이 드디어 중지되었다. 문족실록 4권 문종특위년 10월 10일 경진 18번째 기사 중화군사 유광이 유망에 따른 군정의 허실에 대해 상서하다. 본도에서는 경계가 저들의 땅과 맞닿아 적의 성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알 수가 있는데 편히 쉬면서 어려운 길을 기다리는 것을 병가에서 귀하게 여기는 바이나 지금은 이와 반대입니다. 중화는 수군과 육군이 모두 3060명인데 도망하거나 물고 한 자가 1300여 명이요. 그대로 있는 자가 다만 1732명뿐입니다. 청병관리가 비록 이러한 뜻을 알더라도 원래의 액수대로 출군시키니 그 도망하거나 물고 한 자는 무슨 사람으로서 충당하여 세우겠습니까? 한 집안에서 아비는 병마가 되고 아들은 보병이 되는데 이와 같이 양쪽으로 이벽하는 자를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산에다 팔고 드디어 유망하는 자가 간혹 있는 경우가 어찌 특히 중화뿐이겠습니까? 근데 이제부터 조관을 뽑아보내어 그 존모를 변별하여 이름이 그 사실과 합치하고 사실이 그 이름과 합치하게 하소서하니 의정부 영의정 하연이 의논하기를 정통 14년에 본도 관찰사 한학에게 유치하여 각 고루의 인민들이 유망한 숫자를 수역하게 하였으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끝마치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그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자세히 추구하여 계문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여 조관을 임명하여 보내소서 하고 좌의정 황보인 좌찬서 김종서가 의논하기를 오로지 평안도 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강원도 황해도도 또한 그러합니다. 그 중에 유망한 자가 심히 많은 숫자에 이르지 않고 군정이 장실한 각 고도 또한 있습니다. 조관을 뽑아 보내어 조사할 즈음에 비록 장실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 고루의 수령이 독점하여 서원 일수 진리 등으로 삼고자 하여 또한 관계를 부려서 있는 것을 없다고 하여 군사의 액수를 줄이게 되니 다만 관리의 실책 가운데 빠지는 것뿐이요 나라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으므로 가볍게 고쳐서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적의 성식이 긴급하다면 한 집 안에서 노약한 자를 제외한 남정을 아우러 조발하도록 하는 것이 가합니다. 평시에 각각 군기를 갖추고 이름을 군적에 오린다면 어찌 군정에 보탬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그전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며 점차 힘을 회복하기를 기다려 보충하여 세울 수 있습니다. 오로지 축성군을 조발할 때와 적의 큰 성식이 없을 때에는 원래의 액수대로 출근하게 하지 않는다면 비록 고쳐서 바로잡지 아니하더라도 그의 숫자를 충당하는 대단은 없어질 것입니다. 하고 의정남지가 의논하기를 조관을 임명하여 보내되 관찰사로 하여금 자세히 기획하여 계문하게 하되 유망한 숫자가 과연 많으면 조병할 때와 축성으로 출근할 때에 적당히 헤아려 시행하고 그 원래의 액수는 백성들이 힘을 회복하기를 기다려서 점차로 보충하여 세우도록 하소서 하고 우찬성 정분이 의논하기를 각도의 군안을 매양, 자년, 5년, 묘년, 유년의 군적을 고칠 때
고망하거나 물고하거나 늙고 병든 자를 사실대로 검열하여 장실한 정부로서 숫자를 보충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평안도는 무오년에 군적을 고쳐서 만든 후에 신유, 갑자, 정묘, 경호 등을 10년에 모두 군적을 고치지 아니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13년인데 다만 무오년의 군안에 의가하는 것은 심히 미편합니다. 만약 군안을 고쳐서 바로 잡도록 한다면 그 소망하거나 물고 한 숫자는 자연히 알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관을 뽑아 보낼 것이 없습니다. 그런 뒤에 허실을 좋게 알 수 있으니 그 군안을 고칠 때 각 올에서 만약 군정의 부족이 있어서 능히 숫자를 보충할 수 없다면 반드시 사유를 갖춰 첩보하게 하고 그때를 당하게 되거든 계속하여 의논한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정분 등의 의논에 따라서 다른 노도 또한 이러한 여의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물고는 사망이고 정통 14년은 1449년 세종 31년이며 군안은 군인의 거주지, 성명, 따위, 신분에 관해서 기록한 장부인데 3년마다 한 번씩 새로 만들었다. 군적이다. 무 5년은 1438년 세종 20년이다. 문정실록 사관 문정특 2년 10월 11일 경진 19번째 기사 강우도 관찰사 이사원이 대나무 재배와 취각의 연습에 대해 상서하다. 전죽은 적을 방어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각 보에 배가 정박하는 건체에 모두 심어서 키우도록 하였으니 그 법이 훌륭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각색 총통이와 장편전을 각 고을에서 만들지 않는 곳이 없는데 전죽이 나는 곳은 한정이 있고 쓰이는 바는 심이 많습니다. 본도로서 이를 본다면 심어서 키우는 것은 각 보에 5, 6곳이나 전을 만드는 것은 각 고을에서 26주입니다. 또 함길도는 전혀 나지 않은 땅이므로 소용되는 데에는 실로 본도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신이 각 포에 모두 이미 대나무를 심게 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안으로 내리신 유수의 뜻이었습니다. 또 연변 각 고을에 입번한 아전에게 이미 심어서 키우도록 하였으니 이것은 신이 곡진하게 하려는 생각이기 때문이나 나라에서는 알지 못하는 바입니다. 신이 심어서 기르는 대나무가 만약 혹시 무성하면 수십 년 뒤에는 본도와 함길도에서 쓰는 바는 거의 앞으로 여유가 있게 될 것이며 그것이 부족할까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컨대 하삼도에 전죽을 키울 만한 고을에는 두루 재배하도록 하고 감사가 매양 세초에 그 배양한 다수를 고찰하여 더욱 정금을 더하고 매년 더 심게 하고 또 교대할 점에 해유하고 전하여 맡아보게 하소서. 본도에서 신이 심은 전죽도 또한 이러한 예의에 의하여 시행하여서 뒷날의 고고에 이바지하게 하면 공사의 용도가 거의 편리하고 유익하여질 것입니다. 취각은 군사의 좌작 진퇴의 절도를 질서정연하게 하기 때문에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요합니다. 그 높고 낮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길고 짧고 빠르고 느리 넘을 일조일석에 능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평시에 미리 연습하지 않는다면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사변에 응할 수 없습니다. 각 고을의 시위군, 영진군, 선군에는 모두 취각인이 있어서 군주를 영솔하나 연호군에 이르러서는 취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아서 만약 사변이 있게 되면 주의할 길이 없으니 이것이 진실로 국가의 실책입니다. 신은 본도의 각 고을을 쇠잔하고 번성한 것을 나누어 인리, 일수, 관노 중에서 나이가 어려 가르칠 만한 자를 혹은 2, 3인이나 혹은 4, 5인을 가려서 모두 미리 가르치도록 하였습니다. 영송할 점이나 수행할 때 그 능하고 능하지 않으면 고찰하여 다른 날 연호군의 쓰이는 데에 대비하게 하였습니다.
그 밖의 각도에서도 또한 이러한 예에 의하여 평상시에 연습하게 하여 후일의 쓰임에 대비하게 하소서하니 의정부에서 의논하기를 모두 상언에 따를 만합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전죽은 화살때이고 곡지는 마음과 정성을 다함이며 세초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전조해서 관리의 업무 성적을 보고하여 승진시키거나 파출시키던 일이다. 해유는 인수의 인계를 말하며 취각은 임금이 영을 내려 각을 불어서 졸지에 대소신료와 군사를 모으던 일이다. 좌작 진퇴는 군사를 훈련할 때 앉는 것을 좌라 하고 서는 것을 작이라고 하고 앞으로 가는 것을 진이라 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을 퇴라고 하였다. 영진군은 각 지방의 영과 진에 소속된 유방군의 하나이다. 연호군은 각 고의 배당되어 부역에 나가는 인부를 말한다. 문정실록 사권 문정저기년 10월 10일 경진 10번째 기사 전현감 이운경이 책지의 폐단에 대해 상서하다. 외방에서 진상하는 책지는 도회소를 설치하여 이를 만드는데 그 당나무와 군인을 각 고을에 나누어 정하여 도회소에 모여서 여러 달 입역시키는데 부자 형제가 양식을 가지고 대신 입역함으로 왕래하는데 매우 곤란합니다. 신은 원컨대 진상하는 책지를 경증의 조지소로 하여금 이를 만들게 하고 각 품이 하사받는 책지는 5, 6년을 기한하여 감면하여 민정을 쉬게 하소서 하니 의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천하의 국가에서 어찌 폐단이 없는 일이 있겠습니까? 만약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해치는 병폐라면 마땅히 속히 제거해야 하지만 책지의 폐단은 신등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옛날에 개원의 시대에 장렬이 수서사가 되었을 때 비용을 잇대기가 수고롭고 번거로우니 육견이 말하기를 나라에 무익하고 한갓 비용만 크다고 생각하여 상주하여 이를 협파하고자 했는데 장렬이 말하기를 옛부터 제왕이 나라가 태평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궁시를 높게 하고 성색을 넓히지 않은 적이 없었으나 이제 천자께서는 훌륭한 유자를 맞이하여 예우하시고 전적을 찍어서 표시니 이익은 많고 손해는 적을 것인데 육자의 말을 어찌 주절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황제가 이 일을 듣고서 장렬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세종대왕께서 학문을 좋아하고 글을 숭상하는 아름다움이 백왕의 높이 뛰어나 뜻을 서적에 두고 찍어내어 중에 널리 펴지 아니하는 책이 없었으니 매우 훌륭한 거저였습니다. 이제 일개 범부의 진술한 조그만 폐단 때문에 갑자기 이를 없앤다는 것은 미편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다만 입번한 일리, 일수, 관노비와 자원하는 승도로서 폐단이 없도록 하여 책지를 반으로 줄여 만든다면 편히 갈 것 같습니다. 하므로 예조의 점지를 내리기를 이 앞서 1년에 진상하는 각색 책지는 경상도에서 6,500건, 전라도에서 4,500건, 충청 강원도에서 각각 2,000권인데 이제부터 매년 경상도에서 모절지, 유목지 각각 2,000권, 전라도에서 호정지, 유목지 각각 2,000권, 충청도에서 마골지 1,000권, 강원도에서 유목지 1,000권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아울러 모두 감면하도록 하라 하였다. 책지는 서책을 찍는 데 사용하는 종인데 그 종류가 모졸지, 유목지, 호정지, 마골지 등이 있었다. 도에서는 각 도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모으기 위하여 설치하는 임시 관아이다. 모절지는 책지 하나인데 갈보리의 줄기를 원료로 하여 만든 종이고 유목지는 버드나무를 원료로 하여 만든 종이고 호정지는 다북쑥을 원료로 하여 만든 종인데 전라도에서 많이 났다. 마골지는 겨렵대 껍질에 벗긴 삼대를 원료로 하여 만든 종이인데 충청도에서 많이 났다. 문정실록 6권 문정초기년 10월 10일 경진 21번째 기사 직제하 노숙동이 경상도 연해주군의 수조의 폐단에 대해 상서하다. 경상도 한도는 동남쪽 해변이 외산과 가까이 대하여 실로섬 오랑캐 요충지입니다. 연해의 주군에서는 양식의 축적을 늘리지 않을 수 없는데 내이포 근방의 주군에서는
양향이 장차 떨어져서 비록 농사가 성한 달이라 할지라도 자주 먼 곳의 양식을 동네에 실어와서 그들이 비용을 이때는 준비를 넉넉히 하여서 그들이 바다를 건너가는 양식에 이바지하니 진시로 변방을 방비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수주할 때 변방군의 백성들이 멀리 흥원까지 수송하는데 외인을 공대하는 날에는 상도의 곡식을 변방군에 거꾸로 운송하니 만약 혹시 변방의 경보가 있게 된다면 반드시 상도에다 다 운사에 축적한 다음에야 군사의 식량을 지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유사로 하여금 다시 참작을 더하여 해변의 조세를 주창에 더 바쳐서 변방의 양향을 풍족하게 준비하게 하여 외객을 공대하며 이로써 상도에 거꾸로 운수하는 하는 폐단을 없애며 상도의 조세를 흥원에 더 바치게 하여 변방군의 주창을 풍족하게 채우고 더 바친 숫자만큼 변방 백성들의 멀리 수송하는 고생을 면하게 한다면 변방을 방비하는 데 바탕이 있게 되고 백성들의 폐단도 줄어들 것입니다. 아니 의정부에서 의논하기를 본도의 전품을 분간한 뒤에 마땅히 아울러 개정하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저기년 10월 10일 경진 22번째 기사 전라도 도관찰사 성봉조가 공법의 연분의 폐단에 대해 상서하다. 나라에서 고금을 참작하여 다시 공법을 세웠으니 진실로 오늘날의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다만 그 사이에 연분의 법은 미진한 바가 있어 전나의 백성들이 수심과 탄식이 없지 아니합니다. 신이 다시 백성들을 관찰하는 직임을 맡아서 이러한 사실을 목격한 지가 이미 여러 해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천은 험악하여 하나의 산과 하나의 내가 서로 막혀 기후와 토품이 두드러지게 가지 아니합니다. 심지어 한 면의 산곡과 한 면의 평야와 같은 것도 산곡의 땅은 오히려 천당으로 물을 끌어들여 가뭄에 대비할 수 있으나 평야의 백성들은 오택이 아니면 진실로 가뭄에 대비할 방책이 없습니다. 비록 한 업이라고 하더라도 화곡의 손실은 따라서 아주 다릅니다. 지금은 경내 전체를 합하여 총체적으로 논하여 10분율로 하여 그 연분의 상하를 정하니 상으로 화곡이 익은 면의 백성들은 혹은 다수에 따라서 하로 화곡이 익은 조세를 바치게 하고 하로 화곡이 익은 면의 백성들은 혹은 다수에 따라서 상으로 화곡이 익은 조세를 바치기도 합니다. 상으로 화곡이 익은 백성들이 하로 화곡이 익은 조세를 바치는 것은 오히려 말할 만한데 하로 화곡이 익은 백성들이 상으로 조세를 바치는 경우에는 그 전제를 농사지어도 부족하고 또 환자를 구워서 보태니 진실로 한심합니다.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비록 방면으로 나누어 그 등급을 매긴다 하더라도 한 면에서도 또한 같지 아니하여 득중을 구하는데 도리어 번잡하게 된다고 하니 하나 신은 생각하건대 한 면의 땅이 기후와 토성과 그 천택의 이익이 대략 서로 비슷하여 한 업으로서 크게 서로 멀리 떨어진 경우와는 같지 않으니 번잡한 것은 작은 일일 뿐이므로 백성의 병폐는 구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나라 관제의 사가의 관원이 교외의 덜을 순당하여 연사의 상하를 살폈는데 그것을 말하기를 교외의 덜을 순당하니 상하를 살폈다고 하였으니 일주 일목의 땅에 응한 것이 아니라 합하여 논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군다나 나라에서 처음으로 연분의 벌을 세우고 그 방면을 나누는 의논이 비록 정하여졌으나 그 뒤에 번잡하고 시끄러웠기 때문에 폐지하고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신은 원컨대 주가의 상숙, 중숙, 하숙의 제도에 의거하고 세종조의 방면을 나누던 처음의 의논을 상고하여 연분을 정한다면 백성들이 많이 받아간다는 원망을 하지 않을 것이요 나라에도 심히 다양할 것입니다. 아니 의정부에서 의논하기를 한결같이 새로 정한 공법에 의거하셨사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를 세분하면 하나의 골짜기에 하나의 밭도 북면과 흉면이 각각 다를 것이니 이것은 세분할 수가 없다. 한 주 안에서 방면을 나누어 분정하는 것도 또한 그 언사를 입은 자가 있을 것이니 그것을 다시 의논하라. 아니 정부에서 다시 의논하였으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드디어 하삼도 유시를 내려 편부를 조사해 물어보게 하였다. 득중은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으며 사가는 주나라 때 가색을 맡아보던 관아이고
상수군, 상등으로 벼가 이금을 말한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적인년 10월 10일 경진 23번째 기사. 형조판사 조회가 선군의 설정이 다른 역에 부과되는 패단에 대해 상서하다. 그 첫째는 이러하였다. 기선의 설치는 오로지 전함을 지키고 해구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니 비록 농사철을 당하더라도 쟁기와 보습을 버리고 방패와 창을 쥐고 번갈아 가서 수자리 삶으로 항상 물 위에 있어서 그 고생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나라에서 그 집을 후하게 구휼하여 요역을 하지 않게 하고 봉족을 정하여 주며 만약 사망하여 치부를 더하니 성상의 연회는 지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봉행하는 관리가 성상의 뜻을 몸받지 아니하고 봉족을 정하여 주는데 혹은 공식하는 사람으로서 채우기도 하고 혹은 빈약한 무리로서 채우기도 하며 복호의 법례를 폐지하여 버리고 전부의 역사를 더합니다. 호수는 항상 주접에서 수자리 살고 처자식은 항상 요엽에 시달려 드디어 공궁하기에 이르나 어디에 호사하여 고할 데가 없으니 이 때문에 유의하여 살던 곳을 이름으로 진실로 구휼하고 염려해야 합니다. 신은 원컨대 법률을 밝혀서 거듭 수령에게 오로지 책임지어 선군의 설정을 다른 역에 부리지 말게 하소서. 의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원전에 해당 절목에 기선하는 각호에서 출렴하거나 잡된 모든 차역을 일체 감한다고 했는데 완호 조릉에 따르지 않는 수령과 간리 등은 왕지 부종률로 논제하며 그 호 안의 아들 사위 봉족으로 하여금 준 사람 외에 누호를 띠고 다른 역에 당차하는 것은 청컨대 거듭 밝혀서 거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그 둘째는 이러하였다. 각포에서 방한한 선군은 그 인근 고을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먼 지방 백성들입니다. 육지의 백성이면 그만이지만 연변 선군은 거주하는 땅을 버리고 멀리 다른 지경에 나아가니 왕래하는 사이에 걸핏하면 세월이 지나가며 양식을 가지고 가는 배단이 진실로 작지 않습니다. 각각 그 거주하는 땅을 지키게 하고 육지의 백성을 부근의 땅에 차례로 옮겨서 바꾸어 수자리 살게 하여 백성들의 배단을 없애소서. 의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선군이 가서 수자리 사는 곳은 이미 정해진 곳이 있으니 다시 고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 송인산이 하삼도에 가서 그 원근을 고쳐라 그 선군을 정하였는데 그때 거주하는 것이 심히 멀다고 사여 간혹 고쳐서 바로 잡은 경우도 있었다. 그때 정한 것도 또한 한 사람이 한 것이니 고쳐 정하는 것이었단가. 다시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비록 한 사람이 본 것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근거한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행한 지가 이미 오래되니 다시 고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각도 감사에게 유시하여 편하지 못한지를 조사하여 물어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봉족은 정군의 집에 주던 조호, 정군 일명에 대하여 봉족 한두 사람을 지급하여 정군을 돕게 하고 정군이 출력하였을 경우에는 그 집안을 돕게 하였다. 공식은 같이 생활하는 것이고 호수는 호의 가장이며 주줍은 배이고 솔정은 거느리는 군정이고 완호는 나라에서 특정 신분에 있는 사람이나 특정인을 보호하여 주던 것이고 왕지 부종률은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죄를 다스리는 율이고 정조에 없는 죄는 대개 이율로 다스렸다. 누호는 누락한 호이고 당차는 신분에 따라 차역에 복종하던 일이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적인년 10월 10일 경진 24번째 기사. 예문관 제학 이선제가 산성, 업성의 수축과 객관의 설치, 어염의 생산을 상서하다. 그 첫째는 이러하였다. 신이 일찍이 서북지방의 입군의 제도를 보고 그게 마음에 유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략한 것이 오래인데 지금 고려의 식목 형지안을 가지고 그 여러 성의 방비하는 제도를 상고하니
중국의 제위의 법과 약간 합치함으로 우선 몇 고을의 군사제도를 들어서 헌의합니다. 귀주성은 1500간이었는데 도령 중랑장이 1인, 중랑장이 2인, 낭장이 6인, 별장이 14인, 교위가 28인, 대정 57인, 초군이 24인, 대좌군이 20인, 대우군이 5인, 대보창이 8인, 대합군이 1637인, 백정군이 125인으로 대의 인원을 합하면 3294인이었으며 귀주는 바로 지금의 정주입니다. 영주성은 925간이었는데 도령 중랑장이 1인, 가중랑장이 1인, 낭장이 6인, 섬랑장이 3인, 별장이 13인, 교위가 26인, 대정이 53인, 초군이 16인, 대좌군이 26인, 대우군이 4인, 대보창이 7인, 대합군이 1523인, 백정군이 141인으로 대의 인원을 합계하면 3666인이었으며 영주는 바로 지금의 안주입니다. 맹주성은 662간이었는데 도령 낭장 1인, 낭장 1인, 별장 5인, 교위가 11인, 대정이 22인, 초군이 8인, 대좌군이 8인, 대노가 1인, 병우군이 2인, 대마가 1인, 병보창이 4인, 대합행군이 630인, 대정군이 89인으로 대의 인원을 합계하면 2072인이었으며 맹주는 바로 지금의 맹산입니다. 인주성은 1490칸이었는데 중성이 55간이었는데 도령 중랑장이 1인, 중랑장이 2인, 낭장이 7인, 별장이 18인, 교위가 39인, 대정이 79인, 초군이 34인, 대마가 6인, 병좌군이 34인, 대우군이 4인, 대보창이 7인, 대합행군이 2230인, 백정군이 36인, 대합군이 821인이었으며 인주는 바로 지금의 안산입니다. 여러승이 아울러 41개이었는데 초맹, 장성, 장교, 군사의 합계가 아울러 14,491인, 대의 합계가 538대, 마군이 97인, 병행군이 13,460인이었고 좌맹, 장상, 장교, 군사가 아울러 13,475인, 대의 합계가 503대, 마군이 71인, 대노군이 48인, 병행군이 12,570인이었고 오맹, 장상, 장교, 군사가 아울러 4,979인, 대의 합계가 207대, 마군이 16인, 병행군이 4,803인이었고 보창, 장상, 장교, 군사가 아울러 7,451인, 대의 합계가 268대, 행군이 7,168인이었고 이상의 초맹, 장상, 장교, 군사가 아울러 43,396인, 잡척소정이 1,268인, 진강정이 624인, 부곡정이 382인, 역정이 1,585인, 백정군이 7,960인, 대의 합계가 2,895대였습니다. 이것이 전조가 승할 때 서북지방의 군사 X의 대략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성 안에 사부사, 판관, 법조가 있었으니 이것은 민사를 다스리는 관리였으며 방수장군과 중랑장, 낭장, 교위, 대정이 있었으니 이것은 군무를 다스리는 임무였습니다. 그러므로 각각 통속이 있어서 부호가 엄정하여 일이 있으면 장수를 임명하여 군사를 나누어 보내어 적의 오는 것을 감당하고 각각 업성을 지켜 패무를 하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오나라 군사가 여러 차례 침벌하기에 이르른 다음에야 능히 지탱하지 못하고 사졸이 살육되거나 약탈되어 거의 없어졌습니다. 말년에 이르러 홍군이 난입하여 승려가 파천하고 중예가 잔멸하였습니다. 우리 조정에서 백성들을 함양한 지 50년은에 생치가 날로 번성하고 군녀가 다소 떨어졌으나 근래에는 여러 가지 연고로 인하여 요망하여 떠져 10명에 8, 9명을 잃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이주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 연도의 주, 군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민간이 있고 군간이 있지만 중국의 의풍부,
의양부, 양평부와 같은 것은 있지 않습니다. 하물며 의주는 하나라의 문호이고 저기 오는 첫 길목인데 군사의 수는 많지 않고 민호는 텅 비어 있어 중국의 제위에 비하면 100명이 한두 명 꼴이 아니 되니 저들이 보고 어떻다고 하겠습니까? 또 읍성은 경고하지 아니하며 산성은 무너지고 내지의 일꾼은 모두 연변에 소속하고 변향의 나머지 백성들은 드문드문 초야에 흩어져 있는데 만약 현종 때 거란병이나 고종 때 몽고인과 같이 대거 내침하며 부인과 어린아이들은 어디에다 두겠습니까? 이러한 때를 당하여 양규와 같은 자가 군사를 잘 쓰고 박서와 같은 자가 성을 잘 지켰는데 장차 그러한 손을 쓸 수 없을 것입니다. 의주에서 경계에 이르기까지 지난 때의 방어하던 성터가 어제의 것이냐 남아있으니 이러한 한가한 때를 당하여 주성 산성의 험한 것을 골라서 미리 각각 스스로 수축하게 하고 수성 군주를 뽑아 두어 그 성공을 책임지우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만약 재성의 군사를 조치할 방도로 다시 대신과 더불어 중국의 제도를 상고하고 전도의 법을 고찰하여 영세에 방할 방책으로 정한다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의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의주를 견실하게 할 방책과 각 고려의 엽성과 산성을 수축하는 따위의 일은 이미 일찍이 수교하였습니다. 여러 성의 군사를 조치할 방도는 그대로 따르거나 고치는데 손해와 이익이 대체로 각각 같지 아니하였으니 전도의 법을 다 행할 수 없고 중국의 제도도 본국과 다름이 있으므로 그전대로 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그 둘째는 이러하였다. 북로는 인면수심하여 업성에 섞여서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주에서는 관을 성 밖에 짓게 하여서 그들을 접대하였습니다. 이제 평안도 객관이 모두 길가에 있는 것은 대개 옛제도입니다. 홀로 안주 평양의 객관만이 아직도 성 가운데에 있으니 만약 혹시 북사가 서로 통례하다가 여러 사람이 성 가운데 이른다면 관부의 창고에 충돌하고 민가를 짓밟아서 그 해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 적인으로 하여금 우리의 허실을 알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일찍의 평양성 서쪽에 관사가 있던 예틀을 보았는데 옛날 몽고의 사신을 접대하던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두 도읍도 또한 미리 먼저 관사를 짓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영의정 하연 좌찬성 김종서가 의논하기를 평양 성곽은 완고하고 관사는 넓게 터여 있으나 인가가 조밀하고 또 장수가 상시 군사를 거느리는 곳이 아니니 비록 다른 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보게 하더라도 돌아보는데 손해가 없으니 반드시 성 밖에 따로 관사를 둘 것이 없습니다. 안주성의 참호는 완전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거주함이 적조하고 장차 장수가 군사를 거느리고 침무할 땅이니 다른 나라의 사람으로 하여금 허실을 엿보게 할 수는 없으므로 성의 서쪽 길가에 따로 객관 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방어하는 일이 긴요하여 관사를 지을 결이 없으니 서서히 이의 형편을 보아서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하고 좌의정 황보인 우의정 남지 우찬성 정분 등이 또 아뢰기를 지금 방어와 축성 등의 일에 번극한 때를 당하여 일시에 아울러 거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하연 등의 의논을 따랐다. 그 셋째는 이러하였다. 제왕이 재정을 관리하는 도리는 한 가지 방도가 아니지만 어염이 가장 어뜸입니다. 우공 이래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역대로 모두 이 방도를 썼는데 전주에서도 또한 고제를 써서 그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지금 식목도감의 형지안을 보니 각 고의 연분의 자리수와 어량의 망소와 곽전의 결복을 함께 빠짐없이 기록하였습니다. 말년에 이르러 권세 호족들이 점탈하고 말하기를 나라에서 백성들과 이익을 다툴 수 없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신보입니까?
지금 의논하는 자들이 익숙하게 보고 들어서 말하기를 고기, 소금, 미역은 민간에서 취하는 것이니 이익을 다툴 수 없다고 하고 조금도 뜻을 기울이지 않으니 그 경비의 만분의 1이라도 보탬이 있습니까? 대학에 이르기를 생산하는 자는 많고 먹는 자는 적으며 만드는 자는 빨리 만들고 쓰는 자는 천천히 쓰면 재물은 항상 풍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의 재용은 모두 전조에서 나오고 다른 방도에서 나오지 않으니 이것은 생산하는 것은 많지 않고 만드는 것은 빨리 만들지 않는 것이며 제사 빈객의 쓰임새와 사대부 녹봉의 반급은 모두 전조에서 취하니 이것은 먹는 것이 적지 않고 쓰는 것이 천천히 쓰지 않는 것입니다. 건면 이래라 향화인의 의식과 장사치 외인의 판매를 지대하기가 번잡하여 비용이 여러 가지로 더합니다. 그렇다면 한갓 전조만을 믿고 산택의 이익을 쓰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까? 고기, 소금, 미역을 하늘과 땅에서 생산함으로 취하여도 다하지 않고 써도 끝이 없으니 비록 이를 취하더라도 백성들에게 후하게 거두어서 부익하다고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원을 차견하여 순찰하고 그 구적을 고찰하여 문안을 올리고 그 중간 수를 취하여 교육의 법을 정하여 면포를 거둔다면 1년에 납부하는 것을 어림잡아 계산하더라도 장차 수십만 피를 내려가지 않을 것이니 그 경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의정부에서 의논하기를 형세가 거행하기 어렵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입구는 함길도 평안도에 설치하였던 군대인데 전방 경원 부성 수어군과 후방 용성 목책 수어군으로 나누고 다시 중익 좌익 우익으로 편제를 짰다. 생치는 백성을 말하며 의풍부는 양규는 고려 고종 때 무장이고 박스는 고려 고종 때 서북 병마사이고 수교는 교지를 받으며 북로는 북쪽으로 한 개척 몽고족이나 여진족이다. 연부는 소금 굽는 가마이고 어량은 고기 잡는 곳이고 망수는 그물을 놓는 곳이고 곽전은 미역을 따는 곳이다. 지대는 접대를 말한다. 문정시록 4권 문정초기년 10월 10일 경진 25번째 기사 중추원사 이징석이 의창의 폐단에 대해 상서하다. 그 첫째는 이러하였다. 상평창 의창의 일은 흉년을 구제하는 좋은 방책입니다. 경수창이 의창을 아래고 장송평이 사창을 의논하였으니 그 법이 대개 주관의 위인의 직책에서 나왔습니다. 나라를 가진 자는 마땅히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성조에서 매 군현에 모두 의창을 설치하여 민생을 구휼하였으니 그 법이 지극히 정밀하여서 다시 의논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축척이 있는 자는 100명에 한두 명 꼴이 아니 되니 매년 봄에 여러 가지 곡식 종자를 온전히 관에만 의지합니다. 수령이 된 자가 환상을 출답하는 것을 감히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감사에게 보고하는데 감사도 또한 호조에 입문하여 그 회답을 기다린 뒤에 분급함으로 시기를 어길 염려가 있는 것이 그 배단의 첫째입니다. 또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이 관에 떨어지기가 혹은 3, 4시기 늦거나 혹은 4, 5시기인 경우에는 환상을 받아 내오는 일 때문에 그들이 왕래하면서 자고 머물음에 또한 농사를 지을 시기를 놓치는 것이 그 배단의 둘째입니다. 다행히 연사가 다소 풍년이 들면 어리석은 백성들이 장례를 헤아리지 않고 귀신을 섬겨 여러 사람이 모여서 술을 마시면서 곡물을 허비하여 쓰기를 거의 다 하였으므로 봄이 되어 방갈이 할 때에 는 곡식 종자와 양식을 또한 관에 의지하니 흉년과 다름이 없는 것이 그 배단이 셋째입니다. 신은 원컨대 주현의 인민이 거주하는 리에 각각 이창을 세워 해마다 가을 농사를 지으면 그 리 안의 민호에서 경작할 부종의 숫자와 여러 가지 곡식의 종자를 계산하여 호에 따라 나누어 거두어 들여 석을 만들어 찌를 매달아
그 주인의 이름을 쓰고 이 장에 넣어 관의 일을 봉하고 그 리의 사람으로 하여금 번갈아 가면서 간수하게 하되 그 리 안에서 공정하고 청렴한 분간 1인을 골라서 감고로 정하여 거두고 나누어 주는 일을 전장하게 하며 봄에 그 농사가 바야흐로 한창이면 각각 그 주인에게 나누어줘 밭 갈고 씨 뿌리도록 독촉하게 하소서. 이같이 한다면 농사는 때를 잊지 않을 것이며 곡식을 허비하는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의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사창의 법은 시험에 본 뒤에 다시 의논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그 둘째는 이러하였다. 날이 가물거나 물이 넘치는 일은 해마다 없는 때가 없으니 위로 소위 간식하는 근심을 가져오고 아래로 생민에게 걱정을 끼칩니다. 이것은 신이 간절히 생각함으로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이 더근데 민간에는 벼가 50일 만에 익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이름하기를 51조라고 하는데 이 벼는 백성들이 잘 쓰지 아니하므로 그 종자가 또한 많지 않습니다. 바야흐로 그 파종할 때 가뭄을 만나 밭갈이 하기지 못하다가 5월에 이르러 비가 온다면 오히려 씨를 뿌려 거둘 수가 있습니다. 간혹 늙은 농부가 있어 모맥을 이미 거둔 뒤에 뒤쳐 갈아서 물을 끓여넣고 이 51조를 심었더니 수확에 이룬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하나의 증흠이니 신은 원컨대 외방의 수령으로 하여금 농민에게 효유하여 갈도록 권하게 하다가 만약 농사철에 한절을 만나거나 비록 망종 뒤에라도 반드시 이 벽실을 심도록 하소서. 만약 이같이 한다면 백성들이 모두 가을철 수확의 희망이 있을 것이니 가뭄은 재앙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의정부에서 의논하기 51조는 상은에 의하여 시행하되 특히 이것뿐만 아니라 또한 흉년을 구제할 곡식 종자가 있다면 호주로 하여금 각도에 입문하여 민정을 듣고 원하거든 갈아서 씨 뿌리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상평장은 곡식의 값을 조절하는 기관인데 흉년에 곡식의 값이 귀해지면 곡식을 헐값으로 내보내고 곡식의 값이 떨어지면 곡식을 비싼 값으로 사들여 고가를 안정시켰다. 조적이다. 의창은 흉년에 농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각 지방에 설치한 창고의 이름인데 준군기나 흉년에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가을철에 거두어 들이던 제도였다. 환상이다. 경수창은 한나라 선제 때 대사농이다. 부종은 파종이고 찌는 글귀를 적은 대쪽을 말한다. 감구는 정곡의 출납을 맡아보던 책임자이다. 소위 간식은 임금이 정사를 부지런하여 미명에 일어나 옷을 입고 해진 뒤에 저녁을 먹는 것을 말한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저기년 10월 10일 경진 26번째 기사. 사헌감찰 이극배가 급제하지 못한 생원 중에서 서용하기를 상서하다. 나라에서 식년마다 생원 100인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관에 거하게 하여 인재를 양육하니 그 뜻은 심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이 오랫동안 경전을 연구하여 과명을 얻으려고 기약하니 늙도록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자가 열에 7, 8명 꼴이 있는데 그 중에 어찌 경학에 정통하여 사리에 밝게 통달한 자가 없겠습니까? 성시에 등용되지 못하고 초목에 더불어 함께 썩으니 어찌 애석하지 않겠습니까? 신은 삼가 속전 흥학조를 살펴보니 그 가운데 혹은 관에 거한지 여러 해이나 늙도록 등재하지 못한 자는 예조에서 월강한 분수의 원점의 많고 적음을 상고하여 경건에서 서용한다고 하였는데 이 법은 이미 세워졌으나 아직도 준용되지 못하니 실로 한스럽습니다. 신은 극이 생각건대 속전을 참작하여 세초마다 상제, 하제에서 회의하여 생원 가운데 나이 많고 덕행이 있는 자를 골라서 장의소에 고하며 대사성 이하가 다시 심차를 다하고 겸하여 제술과 고강과 원점이 다소를 관찰하여 그 더욱 많은 자 1인을 뽑아 전부하여 위에 계문하고 경건에 서용하는 것으로서 길이 항고한 법칙을 삼도록 하소서. 만약 사정에 따라 잘못 첨가하여 탐모하고 법을 어지럽히는 자가 있거든 그 당시 장관과 상제, 하제의 색장을 엄하게 단죄하를 행하소서 하니 의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속전 등록에 의하여 행하소서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예조로 하여금 여러 해 동안에
관에 거하고 늘도록 등지하지 못한 자 일인을 불러서 지금을 제수하게 하라 하였다. 과명은 과거에 걷지 않은 영예이고 원점은 성균관 유생의 출석 결석을 점검하기 위해 식당에 들어갈 때 식당지기가 찍는 점이다. 아침 저녁 두 끼로서 한 점으로 하고 쉰 점에 이르면 과거를 볼 자격을 얻었다. 상제는 성균관에 부속된 기숙사의 하나로서 상제에는 생원 진사들이 거처하고 하제에는 중에서 뽑힌 유학들이 거처하였다. 문정실록 사관 문정적 2년 10월 10일 경진 27번째 기사. 경흥부사 박거겸이 오진의 신포 수납에 대해 상서하다. 재화의 출입은 유무상통함으로 정치의 근본이 됩니다. 그는 이래로 남도의 면포 정포를 멀리 북쪽으로 보내어 민생을 후하게 하니 덕이 지극히 우악합니다. 그러나 면포는 북계에서 귀하고 정포는 이 지역에서 많으므로 사람들이 정포를 대하는 정이 면포를 대하는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남도의 정포는 적당히 감하여 들여보내고 오진의 신포는 상납하지 말게 하여 군수에 보탠다면 매년 영마가 서로 수송하는 패단은 조금 늘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의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오진은 본래 곡물이 없고 오직 신세포만을 바치니 호주로 하여금 이문하여 보액하고 마련하게 하여서 시행할 수 없으므로 그대로 따랐다. 신포는 나라에서 무당에게 새로 해마다 부과하던 포목인데 원래 무당들이 신을 섬기는 백성들로부터 패백으로 거두는 것을 나라에서 세공으로 징수하였는데 나중에는 나라에서 직접 민가에서 1호 1포씩 곡물로 거두어 수령 감사 국가가 각각 3분하여 그 비용을 썼다. 신세포이다. 문정실록 사관 문정적 2년 10월 11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윤대하고 경련에 나아가고 병사를 보고 윤대하고 경련에 나아갔다. 문정실록 사관 문정적 2년 10월 11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전준추원사 전흥이 전을 올려 사언하다. 임금이 전흥이 나이 80세가 넘었다가야 소재관으로 하여금 달마다 식물을 주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언이 있었다. 문정실록 사관 문정적 2년 10월 11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일본국 석견주 주포 화겸이 요수 등을 보내어 토물을 바쳤다. 문정실록 사관 문정적 2년 10월 10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사은사 이견기 조관이 중국 북경에서 돌아왔다. 문정실록 사권 문정적 2년 10월 10일 이모. 두 번째 기사. 문과의 권남 등 33인, 무과의 유근 등 28인에게 겁제를 내려주다. 문과, 무과를 방방하여 문과의 권남 등 33인에게 무과의 유균 등 28인에게 급제를 내려주고 권남을 사헌 감찰로 임명하고 유균을 사복 판관으로 삼았다. 권남은 권제의 아들인데 재주가 있다는 평판이 있었으나 오래도록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다가 이때 이르러 향시, 회시 모두 어뜸을 차지하고 전시에 이르러 대책에서 시관에 처음으로 제4등에 두고 생원 김의정을 의뜸으로 삼으니 사람들이 모두 부평하고 말하기를 김의정은 개동이 한미한 가운데서 나왔고도 명망도 없는데 비록 대책을 잘 지었다 하더라도 뜸자리에 두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하였다. 한밤중에 이를 임금이 권남의 대책을 바치라고 명하여 이를 읽어보니 권남이 권력 중 신리 하결 무료에 간사하였던 일을 비방하여 말하기를 옛날 신돈이라는 중 하나가 오히려 고우려 500년의 왕업을 망치기에 족하였는데 하며 이 두 증이겠는가 하였다. 읽기를 마치고 임금이 말하기를 권남이 회시에 장원을 하였고 또 본래 명성이 있었네. 이제 대책을 보니 또한 훌륭한 작품이다. 권남을 장원으로 삼는 것이었단가 하니 허후가 대답하기를 다시 권남의 대책을 보니 진실로 훌륭한 작품입니다. 다만 10회를 바로 진술하였기 때문에 말이 불공한 데 있었기 까닭으로 제4등에 두었습니다. 이제 권남의 고화를 성상의 마음에서 재량하소서 하여 드디어 제1등으로 두었다.
혼남의 부자가 서로 잇따라 장원하니 당시 사람들이 영광으로 여겼다. 무릇 문과의 등재의 고환은 시관이 그 사람의 성명을 보지 않고 먼저 그 글의 잘되고 못된 것을 보고 그 등급을 정한 다음에 성명을 뜯어보는 것은 공도를 보이고자 함이었다. 곤남의 일은 비록 임금의 지극한 공도에서 나왔으나 당시의 은혼의 후일의 폐단이 있을까 두려워하였다. 방방은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게 증서를 주던 일이다. 문정실록 4권 문정주기년 10월 12일 이모 세번째 기사 박욱을 성균 사성 공기를 성균주부로 임명하다. 박욱과 공기는 모두 경서에 밝게 읽혀서 생도가 많이 이에 따랐다. 대사성 김말도 또한 경전에 밝은 노유인데 성을 잘 내지만 조금 쓸만한 사람이었다. 박욱이 사예가 되었을 적에 많이 서로 질문하였으나 박욱이 매양 구성하여서 대답하고 아무 어려운 기색이 없었다. 박욱이 어려서부터 총민하여 문명이 있었는데 일찍이 황제의 사신이 와서 문묘에 알련하기에 이르러 재생을 이끌고 강론하였다. 박욱이 중용을 강하는 것을 보고 크게 탄복을 하여 항상 이끌어 좌우에 두었었다. 등재하게 되자 이숙번의 문생이 되었는데 박욱은 또 무죄가 있으니 이숙번이 이를 사랑하였다. 이숙번이 몰락하게 되자 그도 또한 쫓겨나게 되니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많이 이를 나무랬다. 문정실록 4권 문정주기년 10월 13일 개미 첫번째 기사 윤대 정사를 보고 윤대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4권 문정주기년 10월 13일 개미 두번째 기사 광주에 노비 29를 더 정하고 원평부에 19를 더 정하였다. 문정실록 4권 문정주기년 10월 14일 갑신 첫번째 기사 윤봉이 올 벼의 종자를 구하니 명하여 20도를 주다. 문정실록 4권 문정주기년 10월 14일 갑신 두번째 기사 사헌 장령 하위지가 정족사 고득종을 받고 것을 청하다. 부윤 고득종이 지금 정족사가 되었는데 고득종이 2번이나 중국 북경에 갔으나 모두 탐호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제 듣건대 또 부상의 아들 김술산을 종이라고 거짓으로 칭하여 데리고 가니 그 마음씀을 알 수 있습니다. 신등은 그늘에 재차 받고 자임하기를 청하였으나 아직 유윤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원컨대 신등의 청을 따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다시 생각하여 보겠다 하고 이어서 받고 자임하라고 명하여 조석강으로 대신하게 되었다. 고득종은 탐나 사람으로서 조금 시율에 뛰어났으나 성질이 본래 이익을 탐하고 허황된 것을 숭상하고 재산을 모으기를 일삼아 명예와 절초를 돌아보지 않았다. 문정실록 4권 문정주기년 10월 15일 을유 첫번째 기사 귀덕전에 친히 제사 지내다. 문정실록 4권 문정주기년 10월 16일 병술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4권 문정주기년 10월 16일 병술 두번째 기사 언율현감 주치당이 사조하니 임금이 인견하다. 너는 어디에서 출신하였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서재에서 출신하였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황인도는 근래 실롱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많이 살 곳을 잃었다. 가서 너의 업에 부임하여 농업을 권장하여 그 백성을 편안하게 하면 그의 살 곳을 잃는 탄식은 없을 것이다. 너는 비록 수령을 지내지는 않았으나 만약 이와 같이 한다면 그 수령이 직임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너는 나의 지극한 생각을 본받아 백성들을 험률하도록 하라 하였다. 서재는 설이이다. 문정실록 4권 문정주기년 10월 16일 병술 세번째 기사 치제할 때 윤대와 경연을 정지할 것을 성정원에 전지하다. 대제는 치제를 3일 안으로 하되 친행하면 3일로 하고 섭행하면 1일로 하며 중사는 치제를 2일 안으로 하되 친행으로 2일로 하고 섭행하면 1일로 하라.
상망제의 친행은 이리로 하고 모든 정사를 보는 것과 윤대와 경련을 정지하고 형결을 아뢰지 않으며 상망제의 서평은 정사를 보는 것과 형결을 아뢰는 것을 정지하라. 정사 보기를 정지하는 날은 윤대도 또한 정지하라. 무릇 산제1에는 정사를 보고 윤대하고 경련을 열고 형결을 아뢰라 하였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적인년 10월 16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윤봉이 말하기를 쌀콩 각각 4석을 얻어서 자비 명사에 부처에게 공양하고 중들에게 먹이기를 원합니다. 서흥의 불사를 정지하소서 하는 금이 그대로 따랐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적인년 10월 17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문정실록 4권 문정적인년 10월 17일 정해 두 번째 기사 두 사신에게 무난하게 하니 윤봉이 진원현 땅 100개를 청하다. 윤봉이 말하기를 양자 윤길생의 농장이 진원현에 있으니 완휴를 더하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후일에 다시 와서 거주할 농장이 없을 수가 없으므로 연안부에 큰 연못이 있는데 그 옆에 묵어서 황폐된 땅이 100개쯤 있으니 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므로 이 계진이 회개하니 드디어 황해도 관찰사에게 유시하여 자세히 조사하여서 아뢰게 하였다. 임금이 지승으로 사대하여 사신의 청하는 뜻에는 뜻을 굽혀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두 사신의 종류가 사신에게 몰래 부탁하여 만단으로 구하였다. 그 족속에게 벼슬을 주고 그 집을 지어주며 전장노비 기명 산업이 그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나라에서 이를 잘못 어렵게 생각하였으나 아직 그대로 따르지 않은 적이 없었다.